오늘은 태국 왕궁과 에메랄드 사원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왕궁을 구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메랄드 사원을 구경하셔야 합니다. 민소매나 치마 등을 입고서는 입장이 불가능하시니 복장 규정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입장을 하셔야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쪽이 왕궁 입구입니다. 왕궁 입구를 지나쳐서 쭉 오시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이 사진과 같은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시고서 입구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입구로 들어가시면 에메랄드 사원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태국어로는 와프라케오라고 불리우며 태국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사원입니다. 입구를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은 은둔자의 동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프라우보솥이 있는데 여기가 에메랄드 부처가 있는 곳이고 나중에 방문하게 됩니다. 저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뒤편부터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왼쪽에 벽화가 그려진 회랑을 따라서 뒤로 가시면 처음 만나시는 곳은 왕족 유골을 안치하고 있는 호프라 낙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불상을 안치하고 있는 프라위안 요시 있고요. 조금 더 가시면 불경들을 보관하는 도서관인 호프라 몬티안 다르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으면 계단을 올라가시면 프라사 프라텝 비동과 프라몬돈, 그 다음에 프라쉿, 라타나 체디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는 앙코르 와트의 모형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서 계단을 내려가시면 됩니다. 길을 따라서 가시다가 프라우보솥에 들어가셔서 에메랄드 불상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곳이고요. 에메랄드 불상을 보셨으면 이제 나와서 출구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가는 길에 종탑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적으로 영상으로 해당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입구로 따라 들어와서 처음 보이는 이 건물이 프라우보솥입니다. 대법전으로 가장 마지막에 보게 될 건물입니다. 입구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에메랄드 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이 동상은 허밋 닥터라고 해서 은둔자의 동상이라고 불립니다. 태국의 전통 의술은 약초학이랑 마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약초학을 집대성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보이는 돌들은 약초를 빻을 때 쓰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원을 돌아보시기 전에 먼저 뒤편을 보시면 이 큰 거인상이 하나 보이십니다. 이 큰 거인상은 약샤라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는 야차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샤는 어디서 왔냐면 인도의 유명한 2대 서사 문학 중에 하나인 라마야나를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라마야나라는 이 서사 문학이 태국시로 변경이 된 게 라마키안이라고 합니다. 인도 버전인 라마야나에서의 주인공의 이름이 라마였는데 이 라마가 현재 태국 국왕을 칭하는 호칭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사 속에서 주인공의 부인을 납치해간 적이 있는데 이는 약샤의 왕인 토사칸입니다. 실제로는 당시와 인도와 사이가 안 좋던 스리랑카의 국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라마키안에서는 적이었지만 현재는 왕궁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치 싸움에 져서 충실한 수하가 된 느낌이죠. 소설에 나온 중요한 약사는 총 12명이 있고 다 왕궁 내에 배치되어 있는데 모두 사원을 지켜보는 방향 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원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약샤가 토사칸입니다. 약사 중의 왕이고 실제로 여인을 납치해갔던 약샤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와프라케오를 돌아보기 전에 건물들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에 보이는 것 중에 이 위에 있는 지붕에 있는 처마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는 초파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루다를 상징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태국의 국왕을 비슈누의 환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비슈누가 타고 다니던 동물이 바로 가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 초파의 형식을 하고 있고 가루다를 표현하면서 국왕이 비슈누의 화신이다라는 걸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초록색은 판원막이라고 하는데 옥수수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재물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왼쪽부터 해서 가보겠습니다.
요 회랑들에 있는 그림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라마키엔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인물들이 약샤겠죠? 이 라마키안에서 주인공인 라마가 약샤랑 싸우러 가면서 동료들을 얻는데 그 동료들이 원숭이입니다. 원숭이 대장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약샤를 물리치고 애인을 구하는 그런 설정이죠. 실제로는 이 원숭이들의 왕을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손오공이 탄생한 이유가 이 원숭이들의 왕에서 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뒤편은 잘 안 와보셔서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 영상으로 만족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중국 장수가 있죠. 약간 중국식의 석등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부터 태국은 중국이랑 교역을 많이 해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기증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이 호프라 낙입니다. 여기는 원래 라마 1세가 불상을 보관하게 만든 곳이지만 왕족들의 유골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불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현재는 왕족들의 유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프라 위안 요치입니다. 여기는 호프라 낙에 보관했던 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그 청동상이 탄티마 버드라고 써 있는데 얼굴은 새, 그 몸통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죠. 이거는 태국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숲인 히마판 숲에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앞에 보면은 사자상들도 있는데 사자상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건물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자개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요것들도 다 중국의 자기 같은 거를 부셔가지고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으로 더 오시면은 더 걸어오시면 보이는 이 건물이 호프라 몬티안 다르마입니다. 보조 도서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 앞에는 사자상이 건물을 보호하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해타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서는 싱하라고 불리우고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싱하 맥주도 싱하가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기 저기 위에 보이시면 부조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창조신인 브라흐만이 백조를 타고 있는 모습이고 맨 위에가 그리고 그 아래가 전쟁의 신인 인드라가 아이라바타라는 코끼리 신수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라바타라는 코끼리는 머리가 3개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머리가 3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기 전에 보이는 이 건물은 프라사 프라텝 비도니라고 원래는 에메랄드 불상을 여기에 두려고 했는데 의식을 치르기에 너무 작아가지고 불상 대신에 벽대 왕들의 동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저희 건물의 첨탑처럼 삐죽 튀어나온 모양이 뿌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불탁 같은 것으로 예배의 대상이자 불심 혹은 부처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모두 인도의 투파에서 기원했습니다. 특히 태국의 뿌랑은 크메르 제국에서 힌두교와 불교 건축물에서 쓰여진 양식인데 태국 불교에서 차용해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옥수수 모양처럼 생긴 게 크메르 양식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실 그 오른쪽 건물들은
이 위에 있는 걸 제디라고 하는데, 요거는 스리랑카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인도의 스투파에서 변형되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계단을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신 이 뱀무늬는 뱀신인 나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바로 오시면 보이는 여기에 프라보사목이라고 하는데, 군주를 위한 왕자 또는 불상이나 다른 신성한 물체를 봉인하는 데 사용하고, 이 기둥 금각에 왕들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게 왕들의 문양이고요. 각 왕들마다 다른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 왕들. 그리고 이 코끼리 동상의 숫자가 다른 것은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신성한 코끼리의 숫자가 얼마가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게 앙코르와트 모형물입니다. 참고로 앙코르와트라고 불려지지만 사실은 앙코르왑입니다. 와프라케오의 왓이 사원을 뜻하는데, 그거랑 동일하게 왓이라는 문자를 쓰지만 그냥 발음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형은 라마 4세가 만든 것인데, 15세기 아유타야 왕조와 19세기 짜그리 왕조 때 앙코르와트를 잠영했던 것을 기념해서 만든 것입니다. 원래는 실제로 앙코르와트를 뜯어와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캄보디아의 저항으로 저지당했습니다. 이 모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메르 제국 때 만들어 놓은 것이어서 이 탑들이 뿌랑의 형태를 하고 있죠. 이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은 프라몬도비라고 합니다. 중앙세의 건물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건물로 왕궁의 도서관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프라부사봇이 있죠. 이 옆에 있는 황금색 건물은 프라시 라타나 체디로 스리랑카에서 건너온 부처의 가슴뼈, 즉 진신사리가 봉양되어 있습니다. 상부에 보시면 뾰족한 양식의 첨탑을 체디라고 하는데 스리랑카 양식입니다. 체디를 끼고 돌아보시면 여기 싱하파논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신은 원숭이, 하반신은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희마판 숲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다른 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키논이라던가 아스라팍시 이런 상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이러한 신비로운 동물들을 이곳에 배치하면서 여기가 희마판 숲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까 저희가 봤던 크메르 양식의 뿌랑이 있던 곳으로 이렇게 다시 뒤쪽에 서서 보시면 훨씬 잘 보입니다. 그리고 프라우보스 가보기 전에 다른 건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제디 형식의 탑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숭이들이 받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우보스를 보기 전에 여기 이렇게 쉼터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는 살라라고 하고 말 그대로 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여기에서 불교 신자들이 설법을 듣거나 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총 12개가 있고요. 이게 마지막 12번째 살라입니다. 여기가 프라우보스시고,
여기 안쪽에 가장 중요한 에메랄드 불상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와프라케의 왓은 사원이란 의미고 프라케우는 에메랄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에메랄드 사원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프라우보스에 있습니다. 여기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쪽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요. 저기 안쪽에 보이는 게 에메랄드 불상입니다. 실제로는 에메랄드는 아니고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에메랄드로 분리하냐면 인터넷에 여러가지 말이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못 찾겠습니다. 처음 발견한 승려가 착각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외국에 알려질 때 에메랄드로 잘못 알려졌다가 그대로 굳혀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불상은 원래는 치앙라이 쪽에서 발견되었는데, 불상을 가지고 있으면 번영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뺏기고 하다가 나중에는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런데 라마 1세가 라오스를 침공한 시절에 비엔티안에서 방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콕에 가져와서 처음에는 와란룰에 안치했다가 와프라케우를 만들고 나서 여기에 안치하게 됩니다. 에메랄드 불상을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진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에메랄드 불상을 보시면 버비를 입고 있는데 보통 1년에 3번 하기, 우기, 건기에 맞춰서 왕의 옷을 갈아입혀 줍니다. 그리고 에메랄드 불상 옆에는 부처님과 관련된 불교 이야기의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와프라케우를 나가는 길에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이 종탑입니다. 이 종탑은 큰 스님이 임명되거나 혹은 열반하셨을 때 올린다고 합니다. 이 종탑을 지나서 조금 더 걸어오시면 이 좌측에 보이는 문이 나가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와프라케를 나오고 나면은 이제 각 궁전들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궁전은 지금 문을 닫았는데 여기는 관람이 안 되는 곳이어서 여기는 문이 닫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보로피만 궁전이라고 해서 라마 5세 때 지어진 건물로 유럽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원래는 왕세자 책봉을 받은 라마 6세를 위해서 지어진 건물인데 나중에 영빈관으로도 사용하기도 해서 박정희 대통령도 태국에 왔을 때 여기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 옆으로 보이는 이 건물이 프라마하 몬티안입니다. 라마 1세 때 지어진 건물로 순수 태국 양식으로 지어졌고 국왕의 즉위식이나 탄신일 등의 행사가 열리는 곳입니다. 프라몬티안 옆에 있는 이 건물은 차크리 마하프라삿입니다. 라마 5세 때 지어진 건물로 유럽의 건축 양식에 태국의 지붕을 혼합해 놓은 양식입니다. 보시면 밑에는 유럽 궁전처럼 생겼는데 그 위에는 지붕에는 제디 양식을 취하고 있죠. 차크리 왕조 100주년 기념으로 지은 건물로 왕의 아련실이나 연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이 건물은 두시마 프라사시입니다. 라마 1세 때 지어진 건물로 자신의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조문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신을 안치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국가 행사나 왕족의 의식 장소로 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궁전을 다 돌아보셨는데 라마 5세 같은 경우에는 태국의 근대화에 앞장서면서 외국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라마 5세 때 지어진 건물이
유럽 양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시마 프라사까지 보셨으면 그 오른쪽에서 나오셔서 건물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왕궁 같은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는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당히 덥고 힘들기 때문에 오전 일찍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왕궁 투어를 마치겠습니다.